이슈를 한 가지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진그룹이 최근에 이제 경영쇄신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진그룹 주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심도 있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이제 그 한진그룹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이제 사모펀드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좀 강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아시죠? 그때부터 오너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칼의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었고, 최근에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배임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 갑질에 대한 문제점도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오너에게만 악영향을 끼치면 상관이 없는데 M1 이제 주주 피해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한진그룹에 압박을 가했었고, 사모펀드인 KCGI죠,까지 이제 합세를 해서 한진그룹을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진그룹이 이제 쇄신안을 내놨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경영 투명성 확보예요. 사회 이사를 증원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사회이사. 이번 어떻게 보면 경영 쇄신안의 핵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이사는 말 그대로 회사의 밖에 있는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 사람을 이사로 둬서 회사가 어떤 좀 속된 말로 뻘짓거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이사를 증원해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배당을 더 주겠다. 그리고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 뭐 연평균 6% 성장을 이뤄내겠다라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이 사회이사 선임을 통한 대주주 견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KCGI가 요구했었던 부분들이 다 받아지지는 않았어요. 이견이 있었던 게 있는데, 회사의 감사로 이촌 회계법인의 김칠규 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한진그룹은 이제 감사보다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3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사회이사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주 한진칼의 지분 10.8%를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 강성부 펀드라고 불리죠. KCGI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사 외부를 감시하는 사람이 사모펀드 쪽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수용했으면 경영에 대한 견제가 확실하게 될 텐데, 일단 그 부분은 거부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 쇄신이 나타나겠지만 생각만큼 혁신적인 쇄신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가 영향을 보면 일단 한진그룹주에는 뭐 호재면 호재지 악재는 아니죠. 왜냐면 오너의 도덕성 문제로 촉발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혁신적인 변화까지는 아닐 수 있죠. 왜냐면 기존에는 지금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에서 그 한진칼의 정관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관 변경을 어느 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냐면, 이사가 횡령이나 배임의 형을 받고 확정됐을 때 3년 동안 이사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이런 내용을 정관을 변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진이 완성이 되고 조양호 회장이 지금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배임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양호 회장은 자동으로 이사직이 박탈돼요. 한진그룹에서 조양호 회장이 물러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영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주가의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 그 한진그룹에서 자체적인 쇄신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이런 그 정관 변경 추진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다음 달 3월 주총에서 이사진 구성으로 한진그룹과 한진그룹 외에 표대결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번 경영안 쇄신을 통해서 한진그룹이 우호지 지분을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쇄신안은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기는 조금 어렵다. 오늘 주가를 봐도 장 초반 상승폭을 한진칼은 사실상 거의 다 이제 반납한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경영권 쇄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슈긴 하지만 생각보다 파격적이진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진칼의 투자 매력을 봐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고 봐요. 국내 지주사 대비해서도 싸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PBR로 보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SK가 지금 한 1배 정도 됩니다. LG가 0.8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J가 0.9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한진칼은 1배 이상이에요. PER로 봐도 딱히 매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진그룹, 한진칼이 싸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렵고, 지금 지배구조가 얼마나 바뀔지에 대한 의심도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이사가 누가 선임되느냐의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이사를 뽑고 증언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한진그룹에서 원하는 인원들로 채워지면 뭐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게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의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사모펀드 쪽에서 감사도 제안하고 사회이사도 제안을 했어요. 특정 인물을. 그런데 그런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한진그룹이 어쨌든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요. 그렇다면 이런 주주구조, 그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한진그룹이 얼마나 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의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경영권이라기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과도하게 갖기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회사는 사실은 한진칼보다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그 한진그룹 매출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진그룹은 사실상 대한항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영 쇄신안을 봐도 대한항공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대한항공의 노선과 기자재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항공 물류와 운송 사업에 이제 집중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재무구조 개선안으로 나온 게 서울 송현동의 부지 매각입니다. 지금 서울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면 한 5천억 정도 현금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송현동 부지도 대한항공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천억의 현금은 당연히 대한항공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자금이 차입금을 줄이는 데 들어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한항공에는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대한항공이 설비 투자를 좀 줄이면서 매년 한 1조 5천억 정도 현금 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활용해서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대한항공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실 수도 있고, 한 가지 더 이제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이 진에어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숨겨진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실적은 좋거든요. 작년에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고 전년비 한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국제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LCC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유가도 훨씬 낮기 때문에 저유가 수혜도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진에어가 그 면허가 정지될 뻔했어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이제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임원 재직을 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논란이 됐었고 주가 많이 빠졌는데, 면허는 유지하게 됐죠. 대신 신규 노선이나 신규 항공기가 제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진에어도 다음 달 주총에서 사회이사를 신규 선임하게 됐을 때 경영 개선 계획이 거의 이행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3월 달에, 다음 달이죠, 신규 노선이나 신규 항공기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풀리면 진에어에는 큰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허 취소 관련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근데 취소는 안 됐고 지금 제재 중인데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바닥을 탈피하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과 제재 해제 관련주로서는 진에어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제 지금처럼 그 국민연금이든 사모펀드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주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려는 기업에 대한 압박,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은 기업, 그쵸?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10% 이상 정도. 이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고, 뭐 몇 종목 말씀드리면 대림산업 같은 경우 지금 국민연금이 13% 지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림산업은 예전에 갑질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경영권 개입할 수 있는 거고,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지분 12%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배당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광범위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한진그룹의 경영권 쇄신 관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